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네, 이번에 우리 또다시 쪼의 난이 그 끈끈한 건달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오랜만에 나오죠. 그 흥룡강성 제1대재벌인 왕롱짱은 이제 하얼빈이 아니라 맨날 베이징에서 살겠다고 합니다. 맨날 그 따즈의 좌우에서 심부름이나 하면서 이 시중을 들면서 말이죠. 그러자 따즈도 한 번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, 왕롱짱아, 너희 대기업 회장님이 사업은 안 하고 맨날 내 곁에 있어도 되냐 하고요. 그러자 왕롱짱은 아이고, 내 인생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쯔거를 모시는 일이랍니다. 네, 이 중국이란 나라에서 지가 돈이 많으라 해도 이 참으로 쉽지 않죠. 왕롱짱처럼 돈이 많은 놈들은 이렇게 권력이 옆에 있지 않으면 바로 마윈처럼 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삐리릭 왕롱짱이 전화가 울리는데요. 전화가 오네. 잠깐만요. 와이. 그러자 저쪽에서 와이. 이 한 술에 떡이 된 나그네 목소리가 들려오는데, 누구야? 니 리추스 아니니? 너희 시퍼런 대낮에 뭐 벌써부터 이렇게 떡이 된 게야? 이 리추스는 왕롱짱이 하얼빈 고향 친구였었는데, 전화 저쪽에서는 계속하여 한숨만 몰아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롱짱아, 내 친구 왕롱짱아, 내는 아무래도 이번 생은 그냥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. 그러니 내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? 내 아들놈하고 마누라 너가 좀 굶어 죽지 않게 가끔씩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? 네. 그러자 왕롱짱이 어리둥절해 하는데, 이거 뭔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? 그러자 저쪽에서 내 여기 하얼빈 도박판에서 쫄딱 망했다야. 3억 5천만 위엔이 다 날아갔어. 여러분, 왕롱짱과 어울리는 놈이라면 어디 웬만한 놈이겠습니까? 하지만 3억 5천만 위엔이라뇨. 추스야, 너 그만한 현금이 어디 있겠니? 너 설마 그 회사랑 건물이랑 다 넘겼니? 그러자 저쪽에선 땅이 꺼져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다는데, 이야, 그러면 잘 살아라 친구야. 우리는 그 다음 생에 또 다시 보자. 하지만 잠깐만 스톱. 여러분, 친구가 자살을 한다는데 그래 다음 생에 보자 바이바이 할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? 누군데? 너 대체 누군데 떼온 건데? 그러다 저쪽에서 나서 주겠니 친구야? 그래. 사실 리추스라는 놈은 고의로 이렇게 죽는 소리 제친 거라고 하는데, 그냥 도박판에서 떼온 거라 하면 이 왕롱짱이 괘씸해서 상관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하여 고의로 죽는 애 많은 애 고육계를 쓴 거라고 합니다. 내가 돈을 떼온 데는 바로 하얼빈의 양쯔강이란 놈이 도박판이다. 이 양쯔강이란 놈은 요 자그마한 불법 하우스 도박장을 운영하는 놈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이걸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게가요. 요 작은 물고기들은 놔두고 가끔씩 이렇게 리추스 같은 큰 호구로 어마어마한 돈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. 하지만 양쯔강? 그 양자강이 아니고 양쯔강? 그건 또 어디서 밥을 빌어먹다 온 놈인데, 왕롱짱은 이러한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가지 않았으니 몰랐다는데, 너 그 얼어 죽을 고육책은 그만 쓰고 잠깐 기다려봐라. 네 그 빤설은 내 왕롱짱이 해줄게. 네, 다들 왜 맨즈맨즈 하는지 아십니까? 이게 리추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지만 그 왕롱짱한테는 그냥 전화 몇 통이 일이었으니 말입니다. 짜오산이니? 왕롱짱은 첫 번째 전화를 다름이 아니라 짜오산한테 했었다고 하는데, 내 지금 여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짜오산아, 너까지는 필요 없고 그 판을 좀 볼 줄 아는 기술자가 없을까? 그 양쯔강이란 놈이 도박판에 타짜가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알아줘. 그러자 아이고, 이게 누구십니까? 우리 1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감고 있어도 몇십억 위씩 들어오는 우리 왕 회장님이 아니십니까? 네, 이 짜오산도 그 쪼에난이나 리정광과 같은 레벨이 강바지지만 이 스타일은 완전 다른걸요. 항상 어디 가나요 해시시거리며 인상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. 타짜가 필요하십니까? 왕거? 그럼 제가 가 드려야죠. 하지만 왕롱짱은 아니야. 그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이 웬 말이냐? 짜오산아, 그냥 네 수하에 기술자를 하나 보내주면 된다.
네, 짜오사는 흑사회의 큰형님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동북 제1타짜왕인걸요. 그러한 짜오사한테 기술을 배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찐샹이란 놈이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놈이라기는 좀 애매하고 여자 반 남자 반이 놈이라고 하는데 하여 스승님이 분부를 받은 찐샹이 그 하우스 도박장으로 가보더니 며칠 뒤에 왕동장한테 다시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데 예, 짱그 저 오늘 그 도박판에 가서 요 몇 시간 동안은 잘 살폈었는데요. 그러자 왕동장이 급히 묻는데요. 그래 어떻더냐? 그것들이 판에다가 수작을 부린 게 맞더냐? 하지만 찐샹은 사실 그게 말입니다. 그 놈들이 판은 좀 많이 애매합니다. 이 판에서 뭐 기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전자설비 같은 것도 안 쓰더라고요. 그러자 아니더냐? 이 왕동장이 매우 실망하는데 그럼 뭐야? 그것들이 타짜가 아니라 이 말이야. 그러면 내 친구의 돈을 내 무슨 명목으로 받아낸다지? 네, 왕동장이 아무리 멘즈가 크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 아무 문제 없는 도박판을 보고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한답니까? 비경 왕동장은 뚜청 같은 양아치 놈이 아닌걸요. 하지만 찐샹이 얘기하는데 하지만 왕거 사실 그놈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건 또 아니랍니다. 왜냐면 이것들은 대놓고 패를 바꾸거나 이 밑장을 빼는 게가 아니고 서로 눈치를 주고받는 수법을 쓰니까 말이죠. 요 4명이서 마작을 하게 되면 그 중에 3놈이 한 편인데 요 눈을 비빈다든가 아닌 대가리를 긁는다든가 그놈들만 아는 암호가 서로 따로 있습니다. 웬만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타짜들은 단번에 알 수가 있죠. 하지만 이런 게가 증거로 될 수 없다는 게 그게 문제죠. 그러자 뭐? 그런 것들도 다 있었어. 사실 이 수법은 현실의 여러 도박장에서 많이 쓰는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타짜들이 기가 막힌 기억력과 이 눈보다 빠른 손도 필요 없었으니 말이죠. 그냥 몇 명이서 그냥 부지런히 손발을 맞추면 되니까 말입니다. 하지만 왕동장이 얘기하는데 그런 거라면 일 없다. 걔네가 문제가 있다는 것만 내 알았으면 끝났어. 어차피 그것들이 뿌런이면 내도 부의로 하면 될 게 아니겠니? 내 멘즈를 통해서 그것들을 압박하면 되는 게 아니겠냐고요. 왕동장은 전화를 끊고는 띠띠띠띠 다른 데다 한 통 또 넣었다고 하는데 예 정거 네 쇼왕입니다요. 왕동장은 두 번째 전화로 그 당시 최고의 멘즈였었던 뚜청한테 넣었다고 합니다. 정거 내 친한 아우가 이러이러할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 혹시 웬난을 잠깐 빌렸어도 될까요? 그러다 저쪽에 뚜청은 저 웬난이요? 웬난이 왕동장 너를 보고도 형님이라 부르지 않느냐? 그냥 뭐 그거 시키면 될 것을 왜 내한테? 네, 이런 게 바로 왕동장이 빤서를 잘한다는 건데 이 뚜청이 의견을 물어보고 진행하게 되면은 엄청 뚜청을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저 그러면 웬나한테 전화합니다요. 이어 왕동장이 이 세 번째 전화로 웬나한테 했었다고 하는데 웬나니니 니 지금 어디야? 뭐? 하얼빈이라고? 그 마침 잘 됐구나야. 네, 웬난 이놈은 또 하얼빈에 가서 잔치를 벌여서 그 돈 많은 놈들이 빙을 뜯으러 갔다는데 하지만 잔치? 너네 집에 뭔 잔치를 또 할 게 있니? 올해 너네 부친과 모친 그리고 와이프와 아들 생일까지 다 쉬었잖니? 하지만 뭐라고? 너네 집에 암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축하 잔치를 벌인다고? 이런 웬난 같은 양아치 놈을 본 적 있나요? 이 집에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고 그 하얼빈 각 지역에서 대가리를 서는 흑사회의 따거들과 또한 이 이름 깨나 한다는 대기업 회장님들을 모아서 축하 잔치를 한다? 다들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? 그 난처함은 이 멀리 떨어진 여기에서도 막 느껴지시죠? 이어 왕동장이 얘기하는데 그 웬나나 내 친구 아가 너그 하얼빈의 도박판에서 3억 5천만 위엔을 떼어다네? 그러다 예? 얼마요? 3억 5천만 위엔이요? 이 웬나니 두 눈이 휘두그레해졌다고 하는데 그 하얼빈은 베이징이나 상하이와는 다르게 좀 후진 곳이거든요. 이 왕동장 같은 일당놈들을 빼고 또 누가 3억 5천만 위엔짜리 도박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
그래서 말인데 왜 나나? 하지만 저쪽에서 알겠습니다. 저 할게요 형님의. 그 왜 나니 막 앞당겨서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3억 5천만 위엔짜리 빤썰이라니요. 그럼 이걸 해결하면 수고비로 제일 적어도 1억 위엔을 받을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니 깡패놈들이 빤썰을 하면서 그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더욱 환장을 한다고 하는데, 저 오늘은 지금 아들이랑 술 한잔 하고 있는 중이니 내일 가서 받아낼게요. 예. 이어 전화를 끊었는데 이 귀신 같은 것들이 주위에 한가득 모여서는 왜 나를 바라보는데요? 아마마 이씨 꺼면 뻔들 대가리. 이 곁에서 싸화라는 놈이 또 코를 질질 흘리면서 대가리를 한들 거리는데, 뭔다 했네. 이 싸화라는 놈이 이제 코만 질질 흘리는 게가 아니고 요 대가리까지 이렇게 한들 거리면서 꼴불견이었다고 하는데, 네, 나이가 이제 20대인데 맨날 그 약에 쩔어 있었으니 이게 정상일 수가 있겠습니까? 그더라. 금방 왕둥짱 따거가 거 가서 3억 5천만 위엔을 받아내라네. 그래서 얼마요? 이것들이 돼지 뒷다리를 뜯다가 다들 벌떡 일어나는데, 네, 만약 이때 그나마 정상적인 놈이 없더라면 아이고 그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되찾아와요? 그럼 그놈들도 목숨을 내걸 텐데 대체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죠? 원래는 이렇게 걱정을 하는 놈도 있을만 하겠는데, 하지만 하우 좋습니다. 이것들은 아주 그냥 축제 분위기였었다고 하는데, 건년 말이라고 또 돈을 갖다 바치는 놈도 다 있고 좋습니다. 이거 해결해 주면 우리 요번에 설은 이 넉넉하게 쉴 수 있겠다. 야들아 일어나라. 왜 난이 아직 앉아 있는데 이 밑에 것들이 다들 일어나는데, 그 다들 앉아서 그 뜯던 돼지 족발이나 계속해서 뜯어라. 지금 몇 시야 지금 이게? 그러자 그런가? 이 다들 멋쩍어 하며 앉는 거였다는데, 난거 보세요. 난거가 집에 오니까 이러한 큰 건이 생기는 게가 아니겠습니까? 우리는 맨날 100만 200만짜리 빤썰밖에 못했었는데 3억 5천만 위나려. 그래서 어난데 왜 난 얘기하는데, 그 하얼빈에 양쯔강이라는 놈이라는데 너네 아는 놈이 있니? 하지만 양쯔강이요? 이 다들 대가리를 절레절레 졌는데, 그 양쯔강인지 뭔지 돈을 안 내놓으면 요단강을 건너게 합시다. 야들아 다들 자자. 오늘 2차는 취소다. 그 맨날 밤에만 싸돌아다니던 야생족들이 자기네 절로 들어누워서 잠을 청하는데, 그러면 여러분 요번에 이 사건은 그냥 놈들 생각대로 이 돈을 그냥 갖다 바치는 걸까요? 네, 어림도 없다고 하는데, 오랜만에 그 아짜아짜한 쪼웬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